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신흥스타 박지연의 눈부신 성공 스토리와 함께 그의 재산, 월 수입,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까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연은 1995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역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문제로 중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습득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족은 작은 PC방 한켠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손님들과 같은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씻는 것조차 힘들어 머리를 밀고 다녀야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힘겨운 경험들은 오히려 박지연에게 강한 정신력과 끈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안정적인 직업인 해양경찰을 꿈꾸었고 실제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그 꿈을 잠시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노래라는 길을 선택했고 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은 KBS 프로그램 노래가 좋아에 출연했을 때였고 무려 4연승을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결정적 무대는 바로 TV조선 미스터트롯 2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최종 2위를 차지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예선 무대에서 진성의 못난 놈을 불러 심사위원 전원에게 오라트를 받은 장면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박지연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업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박지연의 파란만장한 성장 스토리, 그의 화려한 무대 이면에 숨겨진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가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과 재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박지연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지연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부모님의 사업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쌓았고 이는 훗날 그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방송에서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시 특기병으로 발탁되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의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생계를 위해 PC방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가족은 좁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어 교대로 잠을 자야 했고 손님들과 같은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사생활은 거의 없었으며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머리를 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단한 현실은 박지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역경을 견디며 다져진 끈기와 정신력은 훗날 무대 위에서 노래로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해양 경찰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실제로 군 복무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이행하며 잠시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안정과 안정이 보장되는 길 대신 예술이라는 불확실하지만 열정적인 세계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든 대전환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일찍부터 빛을 보았습니다. KBS 노래가 좋아에 출연해 무려 4연승을 기록하며 명예 졸업을 차지한 순간 대중은 처음으로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목포의 소년이 가진 목소리,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전해준 것이죠. 이는 그가 앞으로 더 큰 무대에 오를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 시기 박지연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뿌리를 보았습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 단련된 힘,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에너지가 바로 그를
트로트 무대 위에서 빛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술을 선택했고 그 길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열악한 생활 환경, 안정된 직업을 향한 꿈을 모두 뒤로하고 노래라는 모험에 몸을 던진 젊은이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스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서사, 하나의 희망이 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지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단연코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2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신인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박지연은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선 무대에서 진성의 명곡 못난 놈을 열창하며 심사위원 전원에게 최단 시간 안에 오라트를 받아낸 장면은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무대 이후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업계가 주목하는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종 결과는 준우승 2위였습니다. 비록 우승에는 닿지 못했지만 이 성적은 그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2가 배출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박지연은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목소리와 이미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그의 별명인 하로 보이스는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별명에는 고향 목포의 뿌리, 그리고 불처럼 뜨거운 감성을 담은 목소리의 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방송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가창력에 감탄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이 탄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지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가진 아티스트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시청자에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 진정성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그는 각종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같은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약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라디오와 예능에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팬층은 빠르게 확장되었고 다양한 연령대가 그의 무대를 찾았습니다. 이는 박지연이 단순히 중장년층을 위한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젊은 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박지연은 트로트 무대에 K-팝적 요소를 결합하려는 시도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에 있어 기존 트로트 가수와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었고 이는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팬에게는 신선함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미스터 트롯 2는 박지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무대였습니다. 준우승이라는 성과 뒤에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내적 에너지와 예술적 야망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를 스타덤으로 끌어올린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그 후 박지연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닌 트로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거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그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과 실제 활동 규모를 근거로 그의 재정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입원은 행사 출연료입니다. 현재 박지연의 행사비는 회당 약 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말마다 여러 건의 행사를 소화할 경우 한 달에 2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수입원은 방송 활동입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2 이후 다양한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같은 장수 프로그램에서의 출연료는 물론 각종 예능에서의 출연까지 더해지며 연간 수억 원대의 방송료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출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출연하면서 시청자와 접점을 넓혀온 만큼 이 부분의 수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모델 계약입니다. 종근당 건강, 아웃도어 브랜드, 생활용품 기업 등 굵직한 업체들과 모델 계약을 맺으며 계약당 수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성향은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모델 활동이 아니라 박지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음원 및
콘서트 수익입니다. 미스터트롯 2 전국 투어 콘서트는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박지현은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한 미니 앨범 발매,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등을 통해 꾸준한 로열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곡 발표나 콘서트 티켓 판매는 항상 흥행을 보장합니다. 이 모든 수익을 합산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의 연간 총수입은 약 25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사 정산과 최대 45%에 달하는 세금을 고려하면 순수입은 그보다 줄어들지만 연간 8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를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신예 가수로서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는 바로 아버지의 환갑 선물입니다. 박지현은 아버지께 약 7천만 원대의 제네시스 GV80 SUV를 선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효심을 행동으로 옮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PC방 한켠에서 가족과 함께 힘겹게 생활했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에게 고급 차량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그는 방송에서 부모님께 서울에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다거나 경기도에 펜션을 지어드리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가처분 소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상위권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자산 형성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진심과 효심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박지현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아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서사로 확장됩니다. 이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대중이 그를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아닌 효심의 아이콘으로 무대 위에서의 박지현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가창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지만 무대 밖에서는 또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의 삶에서 눈에 띄는 것은 파이터로서의 면모입니다. 박지현은 무려 10년 이상 복싱을 꾸준히 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체력과 정신적 끈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복싱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학자적인 성향입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대학교에서 중국어학을 전공하며 학문적인 기반을 쌓았습니다. 현재 그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방송에서 자주 화제를 모으며 장차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팬심을 가진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JYP 박진영의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박진영의 상징적인 비닐바지 패션을 그대로 재현해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마주가 아니라 협업을 꿈꿀 정도로 강한 동경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K-팝적 요소까지 흡수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려는 예술적 도전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현의 또 다른 별명은 트로트계의 기안 84입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소탈하고 꾸민 없는 일상을 공개하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달리 허술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오히려 대중에게 더 큰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밖에서는 소박한 일상을 즐기며 현실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목포에서 살 때는 고급 스포츠카보다도 용달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더 큰 자부심을 줬다고 말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스타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눈부신 아티스트지만 일상에서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청년. 이 이중적 매력이야말로 박지현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이는 곧 강력한 팬덤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지현은 무대 위와 무대 밖 모두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휘하며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다층적인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연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팬덤입니다. 그의 팬덤 이름은 엔돌핀으로 박지연이 좋아하는 동물인 돌고래와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을 합쳐 만든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팬덤은 단순히 그의 무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에 전파하는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수해복구를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하고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6,200만 원 이상을 모아 전달했으며 박지연의 생일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고향 무안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직접 1천만 원을 기부하며 남다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팬덤의 선행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박지연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효심과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그의 이미지와 팬덤의 기부 활동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그는 건강식품이나 가족 친화적 제품의 광고 모델로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팬과 아티스트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며 그의 커리어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연의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PC방 한켠에서 잠을 자던 소년이 전국적인 트로트 스타로 성장한 이야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며 효심을 행동으로 옮긴 이야기. 그리고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현대판 자수성가의 전형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K-팝식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며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트로트 장르가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연은 단순한 인기 가수에 머물지 않고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차세대 거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노력과 재능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효심과 인간적인 매력이 더해져 더욱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박지연의 성공 스토리와 재산,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박지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